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오늘 영상은 정말 우리의 토익 왕초보분들을 위한 영상이 되겠습니다. 제가 학원에서 가장 기초 레벨인 인문반 수업부터 가장 상위 클래스인 7점반까지 굉장히 다양한 범위의 수업을 하는데요. 그렇게 수업하면서 제가 느꼈었던 경험, 그리고 저만이 할 수 있는 전기 토익의 분석 스킬, 이런 것들을 모두 버무려서 정확하게 통계적으로 누구든지 간에 토익을 처음 공부하시든 아니면 오랜만에 공부하시든 아니면 공부하는 방향을 잘 못 잡으시는 분 누구든지 간에 이 영상만 보시면 적어도 파트 5의 60%는 정답으로 연결할 수 있게끔 제가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어그로인지 아닌지는 나중에 다 끝난 뒤에 한번 판단해 보시고요. 만약에 영상이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싫어요 누르셔도 좋습니다. 제가 60%라고 말하는 근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번 가장 최근 쳤었던 5월 3일 전기토익에 대한 결과인데요. 보시다시피 품사 구조 문제가 11문제, 그 다음에 접전부 문제가 7문제, 그 다음에 어휘 문제가 12문제가 출제가 됐었죠. 즉 30문제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어휘이긴 하지만 어휘라는 것은 매달 다르게 나오는 거잖아요. 어떤 게 나올지 물론 저는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학생들에게 강의를 합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알 수가 없죠. 그렇지만 품사 구조 문제 여러 문제라든지 접전부 같은 것들은 매달 똑같이 반복이 되는 것들이요. 그 중에서 특히 품사 구조라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는 것들입니다. 아무리 영어를 못하더라도 진짜 5분만 잘 들어보시고 그대로 연습해서 실천하시면 여러분들의 스킬로 만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접전부는 물론 많아요. 물론 적진 않아요. 근데 많지도 않아요. 적지도 않지만 많지도 않습니다. 이게 말장난 치는 게 아니고요.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분명히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나오는 게 한정이 되어 있고 그리고 어떤 게 나올지 모두 예측이 가능하고 그리고 예측 불가능한 접전부는 나오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충분히 마스터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는 품사구조 문제 그리고 접전부 이렇게만 잘 잡는다 하더라도 매달 반복되는 60%는 무조건 가져가려는 거예요. 항상 이제 안정적인 점수대가 만들어져야죠. 그래야지만 시험장에 가기 전에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시험장 가기 전에 많이 쫄잖아요. 그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뭐냐면 뭐가 나올지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 불확실성 때문에 굉장히 불안한 거죠. 공부를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모르는 게 많이 나오면 많이 틀리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안정적인 점수대가 형성이 된다면 어떤 시험이 나오든 간에 나는 무조건 자신 있다. 일단 내가 아는 것들은 다 맞출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남들보다 상대적으로 굉장히 편안하게 시험장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파트 7 전 영역에서 여러분들에게 긍정적으로 작용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이 품사 구조 문제를 어떻게 푸는지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린데요. 모든 문장의 구조는 항상 동사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 동사를 기준으로 빈칸의 위치가 왼쪽에 있는지 오른쪽에 있는지를 판단하는 겁니다. 굉장히 쉽죠?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장 기준점이 뭐라고요? 동사고요. 빈칸의 위치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를 구분을 하시는 거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문장에서 기준점인 동사는 반드시 하나인데 만약에 빈칸을 제외한 나머지 성분에서 동사가 없다면 그 빈칸은 반드시 무슨 자리겠습니까? 그렇죠. 동사 자리일 수밖에 없겠죠. 그 동사를 묻는 문제가 이번 시험에서도 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나왔었는데요. 보시다시피 빈칸의 위치는 You could easily 다음에 빈칸이 있죠. 그 다음에는 목적어가 나오는 거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빈칸 왼쪽에 easily 얘는 괄호 묶어주시고요. 부사기 때문에 그 왼쪽에 could라는 게 무슨 동사죠? 조동사잖아요. 조동사라는 것은 절대 단독적으로 쓰이는 동사가 아니에요. 다른 동사를 도와주는 말 그대로 도울 조자를 써가지고 조동사로 쓰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원형과 함께 짝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빈칸은 동사 원형을 넣는 문제가 이번에 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동사가 있으면 그 동사를 꾸며주는 게 있겠죠? 자, 말해봐요. 동사를 꾸미는 것은 무슨 사죠? 부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명사를 꾸미는 것은 형용사잖아요. 그 명사 빼고 나머지는 모두 부사가 꾸민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는 위치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게 딱 세 가지밖에 없습니다. 기억하세요. 첫 번째는 동사 왼쪽이고요. 두 번째는 완전히 끝난 문장 뒤가 되겠고요. 세 번째는 동사 덩어리 사이가 되는 겁니다. 한 번 더. 첫 번째는 동사 왼쪽이에요. 동사 왼쪽이라는 것은 주어 동사 사이가 되겠죠.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완전히 끝난 문장 뒤입니다. 그래서 타동사라면 목적어 뒤가 되는 거겠고 자동사라면 동사 뒤에 바로 부사가 붙을 수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절대 타동사는 목적어를 취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동사 뒤에는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잊지 마세요. 절대로 타동사는 동사 뒤에 바로 부사가 붙지 않습니다. 그러면 목적어랑 위치가 부딪히잖아요. 네, 그러면 듣는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렇게 헷갈리는 말은 절대 하지 않거든요. 말하는 사람도 헷갈리고 듣는 사람도 헷갈리니까. 그래서 타동사는 목적어 뒤가 완전한 문장 뒤가 되는 거고요. 자동사는 그냥 동사 뒤에도 부사가 붙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덩어리라고 하면 비동사 ing라는 현재 진행 형태라든지 비동사 pp와 같은 수동태라든지 아니면 have, pp와 같은 현재 진행 형태 이런 것들이 동사 덩어리인데 그 사이사이에는 부사 많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의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 자리를 기억하시고요. 문제에서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달에도 세 문제나 출제됐었네요. 자, 첫 번째는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arrived, 도착했다라는 동사 오른쪽에 빈칸이 있었죠. 자, 도착하다라는 것은 대표적인 자동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목적어를 취하지 않기 때문에 동사 뒤에 그대로 부사가 들어갈 수 있었던 문제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health라는 동사 왼쪽에 빈칸이 있었어요. 즉, 주어 동사 사이가 되겠죠. 이렇게 주어 동사 사이는 동사를 꾸미는 부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excitedly라는 부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도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have been awaiting 이라는 동사 덩어리죠. 현재 완료 진행 형태란 동사 덩어리가 될 텐데 이렇게 동사 덩어리 사이에 빈칸이 있으면 무조건 문장 성분에 영향을 주지 않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로이라는 부사가 정답이 됐었던 문제가 나왔었어요. 이런 식으로 동사를 꾸미는 부사 문제가 세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복습할까요? 문장의 기준점이 동사인데 문장 내 동사가 없다면 빈칸이 무조건 동사 자리가 되겠다. 그래서 동사 중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주는 문제 그리고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다.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 위치는 동사 왼쪽 아니면 완전한 문장 뒤 아니면 동사 덩어리 사이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리고 이 동사를 기준으로 이번에는 빈칸이 만약에 왼쪽에 있으면 주어 자리고요. 빈칸이 만약에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으면 목적어 자리가 되겠죠. 그리고 주어 목적어는 모두 명사만이 구성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달에도 동사 오른쪽에 빈칸 문제가 출제가 됐었는데요. 자, 동사 오른쪽에 기본적으로 목적어를 하지 않습니까? 자, 그리고 목적어 뒤에 수식어는 모두 괄호 정리를 해보시는 습관을 가져보십시오. 항상 동사 기준으로 왼쪽에 빈칸 있으면 왼쪽 수식어 정리하셔야 되고요. 오른쪽에 빈칸 있으면 오른쪽의 수식어를 정리하셔야 돼요. 그 오른쪽의 정리라는 것은 목적어까지 문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남는 성분들을 모두 괄호 묶는 겁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요. 동사가 ask for 이라고 밑줄에 서지죠. 자, 그리고 오른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오른쪽에 정리하시는 겁니다. 어디부터 괄호가 들어가겠어요? on부터 들어가겠죠. 전사부터 명사 목적어까지 괄호 묶이는 거예요. 전명구는 괄호 묶이는 겁니다. 이렇게 괄호 묶어서 없애버리면 빈칸이 오롯이 목적어 명사 자리로 남겠죠. 그래서 명사 자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extension 정도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 오른쪽에는 목적어 자리잖아요. 근데 그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어요. 그리고 그 왼쪽에 빈칸이 있습니다. 즉 동사가 있고 그 오른쪽에 빈칸이 있고 그 뒤에 명사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자리겠습니까? 명사 목적어를 꾸며주는 자리가 되겠죠. 자, 명사를 꾸미는 것은 무슨 사? 형용사가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형용사를 넣는 문제가 두 문제가 출제가 됐었습니다. 자, 첫 번째가 이런 문제였었습니다. 동사인 tested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빈칸 있잖아요. 네, 그러면 오른쪽 정리부터 하셔야 되겠죠. 자, 오른쪽 정리를 할 때 어디부터 괄호를 여시겠습니까? 자, 말해봐요. 어디부터 괄호가 들어가죠? of. 맞죠? 전사부터는 괄호가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사 뒤에 명사 목적까지 괄호가 닫히는 거겠죠. 그래서 of the parties까지 괄호가 묶여가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popularity라는 명사가 남는 거겠고 그게 목적어가 되겠죠. 그리고 그 왼쪽에 빈칸이 있으니까 그 명사를 꾸미는 무슨 사? 형용사가 들어왔었던 겁니다. 정답은 그래서 continuing 정도가 정답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문제도 마찬가지죠. provide라는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빈칸이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목적어 명사가 있죠. 그게 바로 working environment가 되는 거고요. 자, 그리고 그 명사 목적어 왼쪽에 빈칸이 있기 때문에 역시 그 명사를 꾸며주는 무슨 사겠습니까? 형용사가 들어갔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요. excellent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excelling 이렇게 생긴 형태도 왠지 형용사 같긴 하지만 excel 자체가 어디에 뛰어나다란 자동사거든요. 네, 그리고 excelling 이란 형용사는 실제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네, 그대로 속하시면 되겠고 익숙한 형용사인 excellent를 정답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오른쪽에 빈칸 문제가 한 문제가 더 나왔었는데요. 이번 문제는 조금 더 고난도 문제였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동사를 기준으로 오른쪽에 빈칸이 있죠. 즉, 동사 뒤에 형용사 있고 빈칸이 있으니까 당연히 명사, 목적어 자리가 될 텐데 이번에는 명사가 두 개가 있잖아요.
네, 이게 조금은 더 고난도 문법을 사용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제가 고난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그렇게까지 고난도는 아닙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result라는 것은 단수고요. results라는 것은 복수잖아요.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돼요. 단수는 단독으로 설 수가 없다. 여러분들, 단수는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단수는 하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관사라는 짝이 필요한 겁니다. 반면에 복수라는 것은 둘 이상이죠. 더 이상 외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사란 짝이 없어도 상관이 없어요. 그냥 복수명사는 단독적으로 쓸 수가 있는 반면에 단수명사는 절대로 단독으로 쓸 수가 없다. 왜? 하나니까. 하나면 왜? 외로우니까. 그래서 반드시 관사란 짝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result라는 것은 가산 단수명사이기 때문에 혹은 the 등이 필요한 반면에 results라는 것은 복수명사로서 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results가 정답이 됐었던 한 단계 더 나간 문법 문제가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다시 한번 기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문장에서 가장 기준점이 뭐라고요? 동사가 되겠죠. 그리고 동사라는 것은 문장의 기준점이기 때문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거예요. 접속사가 없는 한. 접속사가 있으면 동사가 하나 늘어나겠지만 접속사가 없으면 동사는 무조건 기준점 하나밖에 안 들어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풀 수가 있겠죠. 역시 이런 문제도 이번에 출제가 됐었던 유형이 되겠는데요. 지금 문장에서 동사가 will meet 정도가 되겠고 오른쪽에 with this employees까지는 전명구로 괄호 묶이고 그 다음에 tomorrow 이것도 괄호 묶이는 부사가 되는 거죠. 그리고 빈칸이 완전히 끝난 문장 뒤에 있는 거기 때문에 역시 부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자, 부사 자리예요. 완전한 문장 뒤는 무슨 자리? 부사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선택지에 있는 오답인 동사들을 이렇게 소거하고 나니까 정답이 하나만 남는 거겠죠. 투부정사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투부정사는 완전한 문장 뒤에서 부사적으로 쓸 수가 있죠. 부사적으로 쓰는 투부정사는 뭐뭐하기 위해서라는 목적 해석을 가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장의 해석을 보시면 미스터 존스를 만날 것입니다. 그의 직원들을 내일. 그리고 투부정사는 부사로서 앞으로 다가올 이벤트를 논의하기 위해서 정도로 해석이 되겠습니다. 그죠? 자,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품사구조 문제는 조금은 또 다른 문법을 활용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그중에 첫 번째가 바로 이런 문제, 분사구문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분사구문은 분사라는 개념을 조금 더 공부하시면 좋은데요. 일단 간단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접속사 뒤에는 주어 동사가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접속사 뒤에 주어 동사를 축약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분사로요. 즉, 주어 동사라는 것은 최소한 두 덩어리거든요. 그 두 덩어리라는 것을 ing 형태인 현재 분사 혹은 pp 형태인 과거 분사로 축약할 수가 있어요. 왜? 간단하게 쓰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말을 줄이는 거예요. 영어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말도 굉장히 많이 줄이잖아요. 똑같은 걸 생각하시면 돼요. 언어라는 것은 원래 경제성을 기반으로 발달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항상 최소 단위로 최대 의미를 전달하는 게 제일 좋은 거잖아요. 분사구문도 그런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한 번 더. 주어 동사라는 것을 줄이는 거예요. 어떻게? 능동태라면 ing로, 수동태라면 pp 형태로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접속사 뒤에 빈칸이 바로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주어 동사가 들어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동사는 탈락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분사 형태인 두 개 중에서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으면 ing고 없으면 수동의 pp가 되는 거거든요. 한 번 더. 오른쪽에 목적어가 있으면 능동이 ing고요. 없으면 수동이 pp가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역시 전명구가 괄호 묶이죠. 그러면 pp 형태인 수동 형태가 정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when accompanied 동행이 될 때가 되겠죠. 어른에 의해서 동행이 될 때 정도로 해석이 되는 분사구문 문제가 한 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분사구문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예전에 찍었었던 이 3시간 문법 정리 영상을 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문법 문제는 정말 고난도 문제였었어요. 네, 이런 문제가 출제됐었는데 이런 문제는 여러분들이 지금 그냥 구조만으로는 풀 수가 없습니다. 너무 걱정스럽다고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이런 문제는 전국적으로 80% 아니요 90% 이상이 틀린 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에도 역시 제가 이번 문제를 모두 싹 변형해가지고 문제를 풀어봤었는데 역시 80% 이상의 학생들이 다들 틀렸었던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일단 지금 초기 단계에서는 절대로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틀려도 상관이 없습니다. 틀리세요 그냥. 포기하세요. 괜찮아요. 나머지 기본적으로 반복되는 것들만 잘 맞히더라도 안정적인 점수대가 나온다라고 제가 누차 강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자,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금 어려운 문제를 얘기하는 타이밍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estimate라는 것은 추정, 견적액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estimation이라는 것은 그 추정, 견적을 하는 그 과정 자체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제출하다라는 것에 대한 목적어이기 때문에 과정 자체를 제출할 수 없겠죠. 그래서 견적액, 추정액이라는 estimates라는 복수 형태의 명사가 정답이 됐었던 그런 고난도의 복합명사 문제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렇지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런 문제 너무 집착하시면 시작이 안 돼요. 항상 안정적인 기본 문제를 먼저 마스터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고난도 문제를 하나, 둘씩 끼얹는 겁니다. 잊지 마세요. 자, 이런 식으로 문장의 구조만 잘 연습하시더라도 안정적으로 최소한 10문제 이상 가져가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7문제 내지 8문제가 나오는 접점부라는 것은 분명히 적진 않습니다만은 매달 똑같은 것들이 반복되기 때문에 충분히 인내심을 가지고 매일매일 공부하시면 충분히 일주일 내로 마스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일주일 내로 못할 수 있어요? 그러면 2주일 동안 공부하시면 돼요. 2주일 동안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3주 동안 공부하시면 돼요. 어쨌든 예측 불가능한 접점부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접점부의 기출문제가 바로 이런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문장 내 동사부터 찾아보세요. 항상 기준점이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를 찾아보시면 이렇게 하나, 두 개가 있죠. 자, 문장 내 동사가 두 개가 있습니다. 두 개가 있다는 것은 반드시 빈칸에 뭐가 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접속사가 들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선택지를 보시면 접속사가 몇 개가 있죠? 하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하나밖에 없는 접속사인 이번도로 골라준 문제가 역시 이번 달에도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 유형이 정말 놀랍게도 오답률이 50%가 넘습니다. 그 말은 즉 많은 학생들이 기본을 놓친 채 엉뚱한 걸 공부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됐는데 다른 걸 공부해서 점수를 만든다? 이건 정말 어불성설이라고 보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내가 공부하는 어휘,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시는 어휘 이런 것들은 나올지 안 나올지 몰라요. 근데 접점부는 양이 좀 많지만 무조건 나온다니까. 7문제, 8문제 이상씩 무조건 나온다니까요. 어디에 공부의 우선순위를 맞출지 여러분들이 아시겠습니까? 정확하게 설정해서 기본을 마스터하시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나가시는 그런 학습을 하시는 걸 정말 진심으로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익 졸업하셔야죠. 이제는 졸업해야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접점부에 대한 설명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지금 말씀드릴 수 없고요. 제가 예전에 굉장히 잘 찍어놓은 영상이 있습니다. 이걸 한번 쭉 보시고 2번 보시고 3번 보세요. 자, 그리고 아직까지 무료 자료 이벤트도 하고 있으니까요. 자료가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을 보시고 요청하시면 제가 지금이라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토익 졸업을 위해서 제가 정말 끝까지 응원하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영상이 마무리가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어떻게 공부의 포인트를 맞출지 조금 감이 오시나요? 그러면 지금부터라도 실천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실천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것이죠. 실천하지 않으면 절대 어떤 일도 발생되지 않습니다. 자, 여기까지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주변에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많이 영상 공유해 주세요. 제가 훨씬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촌토익 1위 지성쌤이었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열공하세요. 파이팅!